안녕하세요. 챗봇 만들기 시리즈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 시리즈를 담당하고 있는 쿠바의 임가연입니다. 오늘 같이 만들 챗봇은 원활한 업무 관리를 위해 여러 가지 페이지들을 연결하여 사용하는 챗봇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획 개요에서 어떤 챗봇을 만들게 될지 설명하고 그 챗봇을 만들게 된 배경이나 챗봇을 사용하는 사람인 페르소나 정의를 합니다. 두 번째로 챗봇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인합니다. 개발하기로 한 챗봇을 실습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제가 미리 준비한 데이터는 무엇인지 확인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챗 플로우를 설계합니다. 사용자에게 맞는 챗봇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형식으로 챗봇이 연결되는지, 어떤 기능들이 사용되는지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쿱체인을 이용해 실제로 챗봇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앞서 설계한 기획과 챗 플로우를 바탕으로 챗봇을 구현하는 단계입니다. 기획 개요입니다. 오늘 만들고자 하는 챗봇은 직원들이 회사의 자료를 찾아보거나 협업 등으로 인해 다른 팀의 업무를 대략적으로 파악해야 하거나 기술적 배경 지식을 찾아봐야 할 때 사내 직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업무 파악 및 관리 챗봇입니다. 특히나 신입사원의 경우 빠른 업무 파악을 위해서 회사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들 또는 여러 가지 사내 규칙에 대해서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를 다닌 지 꽤 오래된 사람이더라도 장래 휴가와 같이 사용 빈도가 낮은 사내 규칙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다른 팀과 협업을 할 때 각 팀의 진행 상황이나 협업 내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기술 자료가 필요한 경우 기술 자료를 파악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지금 기획하는 업무관리 챗봇을 만들어 사내 직원용으로 배포한다면 신속한 자료 검색 및 효율적인 정보 제공, 협업 효율성 증대, 사내 규칙 및 자료 접근성 향상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김지훈 씨는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으로 AI를 만드는 회사의 마케팅팀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의욕이 넘치는 만큼 회사의 이전 프로젝트들과 마케팅 전략을 이해하여 팀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진행된 다양한 프로젝트들과 마케팅 캠페인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문서를 참고해야 하는지 알 수 없고, 앞으로 진행해야 하는 마케팅 캠페인을 위해서 협력하기로 한 기술팀은 어떻게 일하는지, 관련 기술 자료는 어떻게 봐야 하는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럴 때 김지훈 씨가 알고 싶은 내용을 검색하면 해당 문서를 알아서 찾아주고 답을 내어주는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챗봇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회사는 최근 많은 신입사원을 채용하면서 신입사원이 빠르게 업무에 적응하고 기존 직원들과 원활하게 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특히 사내 자료와 규칙을 효율적으로 검색하고 다른 팀의 업무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피드백이 많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회사는 효율적인 정보 검색 및 협업 지원을 위한 챗봇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도입하려고 하는 챗봇은 정보 검색 및 업무 지원 챗봇입니다. 이 챗봇은 직원들이 회사의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쉽게 검색하고 사내 규칙 등을 빠르게 확인하며 다른 팀의 업무 진행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챗봇은 주로 신입사원과 사무직, 개발직 상관없이 기존의 모든 직원들이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사용할 데이터는 김지훈 씨가 참고할 만한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을 때 프로젝트 관리를 위해 사내에서 노션에 작업한 내용들과 업무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또 다른 데이터들, 그리고 기술 개발에 사용된 GitHub 데이터를 이용할 예정입니다. 사용할 기술은 LLM, 다큐먼트 로더 중에서도 노션과 GitHub 노드를 사용하고 텍스트 스플릿, 임베딩, 벡터 스토어, 체인이 사용됩니다. 이 챗봇을 통해서 직원들이 원하는 자료를 빠르게 검색하고 이해하고
협업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실습에 사용할 데이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지훈 씨가 새로운 마케팅 캠페인을 진행하기 전에 이전에 성공했던 캠페인을 참고하려고 합니다. 이 캠페인을 진행하는 데 많은 문서들이 작성되었지만 새로운 캠페인을 진행하기 위해서 참고할 만한 문서는 보시는 것처럼 10개의 문서 정도입니다. 기획서는 캠페인의 목표, 타겟, 고객, 마케팅 전략 및 전술, 예상되는 예산, 타임라인 등을 포함한 초기 기획 문서입니다. 마케팅 전략 문서는 소셜미디어 마케팅 전략, 인플루언서 협업 계획, 광고 배너 및 콘텐츠 계획 등 세부 마케팅 전략이 담긴 문서입니다. 프로젝트 계획서는 캠페인 진행 일정, 각 단계별 주요 활동, 담당자, 마일스톤 등을 포함한 프로젝트 계획 문서입니다. 브랜드 가이드라인에는 캠페인에서 사용된 시각적 요소, 메시지 톤, 로고 사용 규칙 등이 작성되어 있고, 광고 성과 보고서는 마케팅이 진행된 이후 광고 성과에 대한 데이터, 클릭률, 전환율, 도달 범위 등의 분석 결과를 포함한 성과 보고서입니다. 결과 보고서는 캠페인의 최종 결과와 매출 증가, 고객 반응, 캠페인의 강점과 약점 등을 분석한 최종 결과 보고서이고, 고객 설문조사 결과 내용에는 고객 설문조사와 고객의 긍정, 부정 여부, 고객의 피드백 등이 담겨 있습니다. 그 외에도 ROI 분석 보고서, 팀 회고 및 리뷰, 법규 및 규제 준수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각 페이지의 모든 내용을 확인하면 좋겠지만 참고해야 하는 성공 캠페인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많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항목만 확인하는 챗봇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업무와 관련해서 노션에 올라온 사내 규칙, 신입사원 안내문, 연차 및 휴가 안내문, 외근 및 출장 안내문과 같이 회사를 다니는 직원들이 궁금해해야 할 만한 것들을 모아둔 노션 페이지입니다. 직원들은 특히나 회사에서 지원하는 비용, 물품, 휴가, 복지 등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 데에 비해 그 내용을 질문할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속 시원하게 알아보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출장을 가면 출장비로 얼마를 받는지, 임신을 하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지, 생일인데 따로 연차를 써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챗봇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련된 기술이 저장되어 있는 GitHub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마케팅팀의 일원인 김지훈 씨는 기술적인 내용은 전혀 모르기 때문에 GitHub을 보아도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채팅을 통해서 어느 정도 기술 내용에 대한 요약과 정리를 할 수 있는 챗봇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챗플로우는 처음에 만들었던 PDF 문서 질의응답 챗봇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다른 플랫폼을 끌어와야 한다는 점에서 환경 설정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챗플로우를 보시면 노션과 GitHub을 연동하기 위해서는 오픈AI를 연결할 때 했던 것처럼 API 키가 필요합니다. 더큐먼트 로더에 있는 노션 노드와 GitHub 노드에 API 키로 서로를 연동한 이후에는 일반 PDF 문서를 업로드하여 사용했던 것처럼 RAG 기능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탐색하고 체인을 통해 질의응답하는 챗봇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쿱체인에 들어가서 챗봇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챗봇을 만들기 전에 한 가지 미리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쿱체인과 노션을 연결하는 방법은 총 3가지입니다. 노션 데이터베이스로 연결하기, 노션 폴더로 연결하기, 노션 페이지로 연결하기입니다. 오늘 실습에서는 노션 데이터베이스로 연결하기와 노션 페이지로 연결하기를 다룹니다. 노션 폴더로 연결하기는 거의 사용하지 않을 것 같은 기능인데요. 노션에 특정 페이지를 내보내기 했을 때 생기는 압축이 해제되지 않은 노션 폴더를 연결하는 것으로 페이지나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여 실시간으로 채팅을 할 수 있는데 굳이 폴더로 익스포트하여 채팅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노션 페이지 아이디를 가지고 올 때에는
페이지 URL 중에서 여기 대시 표시 뒤에 있는 이 부분이 페이지 아이디입니다. 노션 데이터베이스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URL 중에서 마지막 슬래시에 있는 그 다음부터 물음표가 있는 바로 전 부분까지가 데이터베이스 아이디입니다. 이제 노션을 연결하여 사용하는 챗봇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캔버스를 열었습니다. 예전에 PDF 파일 업로드 챗봇을 만들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서 노드들을 가져오겠습니다. 다큐먼트 로더에서 먼저 노션을 연결해 볼 텐데요. 노션 데이터베이스 노드를 가져오겠습니다. 다음 텍스트 스플리터에 들어가서 리커시브 캐릭터 텍스트 스플리터를 가져오겠습니다. 청크 오버랩을 100으로 설정해주고 노션 데이터베이스 노드와 연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임베딩에 들어가서 오픈AI 임베딩을 가져오겠습니다. 크레덴셜을 연결해주고 벡터 스토어를 가져오겠습니다. 인메모리 벡터 스토어를 가지고 온 다음에 다큐멘터와 임베딩을 연결해 주겠습니다. 다음으로 체인을 가지고 올 텐데요. 어떤 체인을 사용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Conversational Retrieval QA 체인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챗 모델을 연결하기 위해서 챗 모델 중에 챗 오픈AI 모델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픈AI 챗 모델의 크레덴셜을 연결해주고 템퍼처는 0.7로 설정하겠습니다. 오픈AI를 챗 모델에 연결해주고 벡터 스토어 리트리버에는 인메모리 벡터 스토어 노드를 연결하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노드들이 연결되었는데요. 단 하나 설정을 못한 게 있습니다. 바로 노션 데이터베이스 노드입니다. 노션 데이터베이스 노드의 크레덴셜과 노션 데이터베이스 아이디를 가져오기 위해서 노션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노션 페이지입니다. 노션의 API 키부터 발급받아 보려고 합니다. 오른쪽 위에 점 3개를 누르면 설정할 수 있는 메뉴들이 나오는데 가장 아래에 있는 연결 항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연결 관리라는 버튼을 눌러서 API 연결 개발 또는 관리를 클릭하겠습니다. 여기서 새 API 통합 만들기를 클릭하겠습니다. 연결된 워크스페이스는 저의 개인 노션을 연결하고 이름으로는 쿱체인이라고 설정하겠습니다. 오른쪽 아래 제출을 누르면 이렇게 Private API 키가 나오는데요. 여기 있는 표시 버튼을 눌러서 복사를 해줘야 제대로 복사가 됩니다. 이 표시 버튼을 누르지 않고 이 상태에서 복사를 하면 실제로 발급받은 API 키가 복사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쿱체인으로 들어와서 노션 데이터베이스 노드의 크레덴셜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션 데이터베이스의 크레덴셜은 아직 연결할 수 있는 API 키가 없는데요. Create New를 눌러서 새로운 API를 연결하겠습니다. 저는 제 개인 노션이라서 Personal Notion이라고 이름을 적어주고 아까 복사한 노션 API 키를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Add를 누르면 이렇게 크레덴셜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제 노션에서 데이터베이스 아이디를 가져와야 합니다. 노션으로 다시 이동하겠습니다. 이 화면은 이제 나가주시고 다시 이 실습용 페이지로 오겠습니다. 새로 고침을 한번 눌러주겠습니다. 노션 API 키는 API 키를 쿱체인에 연결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션에서도 쿱체인에서 사용하겠다고 연결을 해줘야 합니다.
다시 오른쪽 위에 있는 메뉴에 들어가서 연결 항목을 눌러보면 여기에 못 보던 쿱체인이 생겼습니다. 이 쿱체인을 선택해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연결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업무 관리에 대한 챗봇을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아이디를 가져오겠습니다. 업무 관리 페이지는 표 형식을 가지고 있고 새로 만들기 옆에 있는 이 점 3개 버튼을 눌러서 아래에 있는 보기 링크 복사를 클릭합니다. 이 링크를 주소창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 관리만 따로 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링크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데이터베이스 아이디는 마지막 슬래시부터 물음표 전까지입니다. 이 사이에 있는 내용 중 아무데나 커서를 놓고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이 선택된 아이들을 복사하여서 쿱체인에 붙여넣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한 노션 데이터베이스 아이디를 여기에 붙여넣기 하고 챗 플로우를 저장하겠습니다. 오늘은 챗 플로우 이름을 노션 GitHub 챗봇이라고 저장하겠습니다. 이제 오른쪽 위에 있는 채팅 버튼을 눌러서 채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출장 비용 처리 알려줘. 네, 이렇게 이코노미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고 비즈니스석을 살 때에는 특별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 답변의 출처를 알기 위해서 다시 노드로 들어가서 체인에 있는 리턴 소스 다큐멘트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챗 플로우를 다시 저장하고 채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휴가 알려줘. 출산휴가에 대한 안내는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은 출산 전 90일, 출산 후 90일에 유급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회사 복지까지 잘 알려주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노션 실습용 페이지에는 업무 관리를 위한 공지사항 말고도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마케팅 캠페인의 내용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문서들을 만들어 놓았는데요. 김지훈 씨가 성공적인 마케팅 캠페인을 참고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아이디를 바꿔서 새로운 채팅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프로젝트 관리 데이터베이스 설정을 눌러보면 보기 링크 복사를 해서 주소창에 붙여넣기를 하고 마지막 슬래시 부분부터 물음표 전까지 더블 클릭을 해서 데이터베이스 아이디를 복사하겠습니다. 기존 노션 데이터베이스 아이디를 삭제하고 새로 복사한 아이디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챗 플로우를 저장하고 이전 채팅 내용은 삭제하겠습니다. 새롭게 채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광고 비용 얼마 들었어? 유튜브 광고 비용은 $700였다고 대답을 해주었는데요. 답변의 출처를 보면 기존에 있던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로 연결되어서 광고 성과 보고서라는 페이지에서 유튜브 광고비 내용을 찾아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셜미디어 마케팅 전략은 어떻게 짰어? 어떻게 짰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ROI 분석 보고서의 분석 결론 알려줘.
이렇게 분석 결론까지 문서를 직접 찾아보고 읽어보지 않아도 원하는 내용들만 쏙쏙 뽑아서 채팅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노션의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여 채팅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제가 이 두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하나의 페이지에 담아두었습니다. 노션 실습용 페이지에 업무관리 데이터베이스와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가 들어있는데요. 이번에는 노션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페이지를 연결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션 페이지 아이디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페이지의 주소창에서 가장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보통 이렇게 페이지 이름 뒤에 있는 대시 다음에 있는 것들이 페이지 아이디입니다. 이 페이지 아이디를 복사한 다음 쿱체인에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쿱체인에 와서 원래 있던 데이터베이스 노드를 삭제하고 다큐멘터 로더에 가서 노션 페이지 노드를 가져오겠습니다. 노션 페이지 노드에 데이터 스플리터를 연결하고 벡터 스토어랑 연결한 다음에 크레덴셜을 설정하고 페이지 아이디를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챗플로우를 저장하고 이전에 있던 채팅을 모두 삭제한 다음에 새로운 채팅을 한번 해볼 텐데요. 그 데이터베이스를 잘 사용하는지 보기 위해서 이전에 했던 질문들을 동일하게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출장 비용 처리 알려줘. 해외 출장에 대해서 잘 알려주었고 출처를 확인해보면 외근 및 출장 비용 지원 정책 이 컨텐츠를 이용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노션 페이지 중에서도 데이터베이스 아이디를 통해서 외근 및 출장 안내문에 들어가서 내용을 가져온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OI 분석 보고서의 분석 결론 알려줘. 네, 이렇게 서로 다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게 명확하게 보였음에도 페이지로 연결을 하면 그 안에 있는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들과 하위 페이지들에 대한 내용을 모두 가져오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각각 연결해서 채팅을 하는 것보다는 많은 내용을 한 번에 질의응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안상 다른 팀원들이 보면 안 되는 내용이 있거나 한 페이지의 용량이 너무 큰 경우에는 노션 페이지를 연결하여 채팅을 하는 것보다 노션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여 질의응답 채팅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술 개발에 사용된 GitHub을 연결하여 GitHub에 올라온 내용을 파악하는 챗봇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실 GitHub을 연결하는 챗플로우는 지금 보시는 챗플로우와 동일합니다. 노션이 있던 노드를 삭제하고 다큐멘트 로더에서 GitHub 노드를 가져오겠습니다. GitHub 노드와 다른 노드들은 모두 연결하겠습니다. GitHub 노드에서 커넥션 크레덴셜은 다른 노드와 다르게 필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포 링크를 가져오기 위해서 GitHub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GitHub의 메인 페이지입니다. 왼쪽 위에 있는 오픈소스에 들어가면 레포지토리스의 트렌딩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이 트렌딩에 들어가면 요즘에 가장 많이 보고 있는 GitHub 레포지토리가 무엇인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저는 가장 위에 있는 욜로 V10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포지토리의 링크를 복사해서 쿱체인에 붙여넣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욜로를 간단하게 먼저 설명하자면 이미지 디텍션과 세그멘테이션을 수행하는 이미지 객체 감지 모델입니다. 이 내용은 여기 있는 리드미를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여기 접혀 있는 앱스트랙트에 가면
욜로가 그동안 어떤 일을 해왔고 이번 V10에는 어떤 것들이 업데이트 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GitHub을 연결한 챗봇에 이 내용을 질문했을 때 답변이 잘 나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링크를 레포 링크에 붙여넣기 하고, 아까 보니까 리드미의 내용이 많이 없어서 여기 텍스트 스플리터에 있는 청크 오버랩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챗 플로우를 저장하고 이전에 있던 내용을 모두 삭제한 다음 새로운 채팅을 해보겠습니다. 레퍼지토리를 잘 알 수 있도록 thu-mig/YOLO v10 내용을 한국어로 설명해줘, 이렇게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많은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원했던 내용은 이 정도입니다. 욜로 V10 실시간 엔드-투-엔드 계측 탐지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개발되었고 공식 파이터치 구현입니다. 이 계측 탐지는 정확도와 대기시간, 크기와 정확도 사이의 트레이드오프를 비교하는 그림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알아도 잘 소개해주고 있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노션과 GitHub을 연결한 챗봇이 업무를 좀 더 쉽고 빠르게 하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실습에서 보여드린 쿱체인을 사용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URL 또는 더보기란의 링크를 통해 7일간 무료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강의 때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